네, 지금부터 대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세교 대책이 재개발의 영업권, 생존권, 쟁취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쟁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집회를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멀리서 우리와 투쟁을 함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상임 이호승 대표님과 각 대책위 위원장님과 열심히 투쟁하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과 우리의 투쟁 의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강한 집념으로 오늘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지방자치단 평택시장은 평택 시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무거운 자리이며 시민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평택세교 1주구 대책위는 재개발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낮은 보상으로 현재 영업장소와 거처를 구하지 못해 너무나 살기 막막하고 억울하여 생업도 포기한 채 오늘도 평택시청 앞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택 세교대책 철거민의 외침을 공감하고 철거민의 생계대책,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철거민 투쟁으로 쟁취하자. 평택 세교 1지역 이주대책, 생계대책 수립하라. 불철주야로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전국 철거민 중앙회 이우승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철역 투쟁위원회 소속으로 5개 수도권 지역의 대책위원회가 대책을 위해서 순회 집회를 하면서 오늘 이곳 평택시청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주 전부터 서울 보문동을 시작으로 부천 도사삼, 흑석 부구역 그리고 이거 평택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시까지 이곳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엄청 교통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에 시작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에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했다 하는데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근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과는 과거 김근태 선생과 함께 우리가 함께 활동을 했어요. 2000년 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5명과 제가 원탁에 앉아가지고 논의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철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OECD 국가 중에서 철거비 문제가 발생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철거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가라고 되돌아보면 바로 60년대 초반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주택이 필요하다,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마음껏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로공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국토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공적 사업이다라는 구실로 강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2024년도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민주당과 함께 협의했던 이러한 내용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아쉬운 게 80년대 말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인 때는 주택 관련법과 토지 수용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외치다가 집권 여당만 되면 감쪽같이 사라져요. 여야가 반복이 돼가있고 지금 결국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서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조차 바로 국민의힘의 웰빙족이다, 귀족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여야 권력자들에게 말해왔던 거예요. 철거민이 발생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반문명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철거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을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 이익을 놀아먹는 구조로 80년대부터 지나온 거예요. 박정희 정권에서 주택이 필요하다, 공장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강제 수용법을 건설회사들이 로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할 거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짓거리가 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개발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개발의 장애물이라 매도하고 공안적인 시각으로 잡아 가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만 해도 어때요? 일본만 해도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세입자들, 공장하는 사람들, 농민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한 다음에 일치가 된 다음에 행정관서가 개발하라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평택시장이 말이 평택시장이지 왕이나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자치로 시민의 복리를 일하고 권한을 위임했더니 대통령이랑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하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고 그 지역에 살면서 낙오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세월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 해도 미래의 가치라는 걸 말해요. 이것이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엄청나게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삶의 가치가 떨어진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자.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철거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접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철거민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강제 수용법, 대책 없는 강제 철거법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온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93년도에 철거민 문제는 계급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민주시민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교통장애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일반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인입니다.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는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목숨 내놓고 이 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법은 미흡했지만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대안으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교일지구 그런 분들에게 영업생존권을 인정해서 영업권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 정책 자금을 장기 처리로 융자를 해주는 이러한 지역 대책을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는 평택시가 나 모를 일이 없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법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일동 주민들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평택 시민이 아닙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이곳에서 살면서 장사했고 이곳에 살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평택시장은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철거민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가 이를 외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정책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나서야 됩니다. 이거를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93년도부터 수없이 우리 철거민들 때문에 감옥에 가도 판사 앞에서도 제가 굴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생존권을 말하는 국민들을 잡아가두면 안 된다. 담당 검사와 경찰은 회장님 이런 운동 안 하면 편안히 잘 살 텐데 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고 기껏 뽑아놨더니 제1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인 이재명이나 방패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평택의 세교동에서 살다가 내쫓기는 철거민과 이재명이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선량한 시민들 노동의 가치를 신성히 여기는 우리 평택 세교일지구 철거민들이 더 소중한 국민입니다. 이제라도 평택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정말 평택 세교일지구 대책위원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대책이 수립됐는가. 제가 89년도부터 이 운동을 하면서 수천 군데의 철거민 대책을 정책적으로 수립해 왔어요.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정책 대안이에요. 그런데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상하게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지 돈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이쪽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만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평택 세교일지구 철거민들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권리는 당연히 평택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21년도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도운 이유는 바로 법과 제도가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법과 제도가 보장이 안 돼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책이 수립되도록 우리는 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만 한 거예요. 법과
법과 제도를 지키고 정책 대안을 요구해 온 겁니다. 평택시 경찰서 정보교통의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에 없는 걸 억지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없는 거는 국회에 가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이주대책이 뭔지, 생계대책이 뭔지,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뭔지, 생존권이 뭔지, 주거의 권리가 뭔지, 국민답게 살 권리가 뭔지를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만 평택시장은 개발의 인허가권자로서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평택 세교일지구 철거의 문제는 평택시장이 나서 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5개죠. 오늘이 4번째 지역인데 저희가 금요일날 아마 성남의 산성 대체변을 마무리하고 2, 3분기 투쟁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차 집회가 아니라 일반 철거민들이 여기서 집회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대책위원회가 합의를 보면 박수치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래요. 우리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공동차 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아니에요.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되는 철거의 문제는 사회 각계각층의 뜻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때 평택시장이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나서 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평택 세교동 우리 철거민들이 생업으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말 땀 흘려 일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훌륭한 시다, 시장이 훌륭한 시장이다 라는 칭송을 듣기를 바라면서 격려를 마칩니다. 오늘 이 2, 4분기 투쟁에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대책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무더운데 이 무더운 여름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내시고 평택시장 세교일지구 대책 수립하라고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성 5초간 부르고 제 격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 세교주민 총당별로 생존권을 보장받자 함성 지르겠습니다. 와!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좋은 말씀을 잘 청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평택시청 공무원들도 나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며 최첨단 정보가 공유되는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고 그 이익으로 사회에 공헌도 하여야 하나 부패 권력과 악덕 기업 및 조합은 우리를 외면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 채 우리 철거민들을 희생양으로 우리 재산을 착취하고 우리 철거민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재산권을 법 테두리 안에서 강탈해놓고 내쫓고 외면하면서 정당하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재개발 사업 철거민이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상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도 삶의 터전과 영업장소를 구할 수 없어 우리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 주거권, 특히 수평 이동할 수 있기를 강력히 평택시청에 촉구한다. 옛말에 재물은 물과 같아서 보이면 썩고 사람은 기이한 사람, 천한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외친 소리를 듣고 어려운 곳에 외침이 있는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평택시장은 마음과 귀를 들어라! 수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과 영업장소를 헐값에 뺏지 마라. 수평 이동할 수 있게 정책적 대안 수립하라!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이겠습니다. 평택세교 1지구 대책 수립 기자회견문.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과 주거권은 정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함에도 개발지역 주민이나 토지 수용 주민들은 개발 사업의 시행처와 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자구 운동을 하고 있다. 전철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의 재산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권을 인정하고 철거민이 개발지역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업 시행처와 사업 시공사가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함께 사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철역은 93년 창립 이후 개발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생존권 그리고 영업자들의 영업 생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선분양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시장 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유로 건설 업체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으며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 등은 개발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익은 외면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개발 방식이라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현실 속에서 분양 원가 공개마저도 거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이 현지 주민들은 재산과 생존권이 여지없이 침해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사는 건설 비용 일부만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실제 시공은 하도급 업체에 맡긴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시공 중심으로 간다. 이는 토지 매매부터 건설, 분양까지 정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금융권 등이 합작하는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과 토지, 강제 수용 등의 합법을 비밀로 구조적인 부동산 독점에 기인하는 부동산 공급
자카르텔이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인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여 곳이 개발되면서 정부 등 공기업이든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땅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매입한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반면 개발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전처협은 1993년부터 개발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토건 세력에게 빼앗기는 철거민을 대변하여 왔다. 그런데 정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등이 하나가 되어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전철업의 주장을 듣지 않고 음성적으로 토건 마피아들을 양산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철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전한 토지와 주택 시민 운동 방해는 물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전철업에 참여하는 지역대책위원회가 2024년 이상분기 연대 차량 시위와 합리적인 투쟁으로 지역 정책에 맞는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전철역 투쟁위원회는 서울 보문동, 경기 부천 소사, 경기 성남 산성, 서울 읍서, 경기 평택 세교 1지구 대책위원회 등 5곳의 지역 대책위와 함께 지역 대책을 위해 6월 5일 오전 11시에 5개 지역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서울과 경기 해당 대책위원회에서 차량 시위 및 여러 방법의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전철역은 5개 지역 대책위원회의 대책을 위해 차량 시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거민 권익을 도모하면서 지역 철거민들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한 이후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철역은 국민으로서 철거민들이 당하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례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평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는 토건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득세하고 전철역과 같은 시민단체를 토건 마피아가 유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철역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방식의 개발은 중단하고 개발로
피해받는 국민과 주거 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6월 26일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말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결국 청거민 중앙회 이호승 대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투쟁위원회 민우성 투쟁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남희 투쟁위원님 오셔가지고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